더 이상 이제 모자이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은 안 나오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얼굴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자이크 방법이 크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일반적인 정석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캡컷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쉬운 방법으로 했을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살짝 올려가면서 조금 더 수동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쉬운 방법부터 먼저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소스는요, 제 캠핑 영상 하나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제 얼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저는 뭐 얼굴을 까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얼굴을 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를 전부 다 하기에는 시간이 거의 한 13분 가까이 나오는 거니까, 일부만 조금 끊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 얼굴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까지가 소스라고 칩시다. 자, 여기서 이까지 어디냐? 이까지라고 치고요. 여기를 한번 자를게요. 자, 여기를 한번 잘라주시고 자, 그리고 요만큼만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운 방법은 캡컷에 있는 기능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능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야 됩니다. 자, 기능을 찾아 들어갑니다. 편집 효과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편집 효과에서 동영상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신체 효과에 들어가요. 자, 신체 효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소스들이 쭉 나오는데 자, 거기서 한번 여기를 또 눌러주면 안에 서브로 이렇게 분기가 되죠. 분기가 된 것 중에서 가리기를 들어가요. 자, 가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얼굴 위주로 가릴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가리기 부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스크롤을 해서 한 칸 내려갔어요. 자, 그럼 딱 요 정도. 요 정도가 가리기 소스들인데 요런 것들로 얼굴이 이제 덮인다라는 얘기겠죠. 자, 얼굴을 완전히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모자이크를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려지는 거고요. 자, 부분적으로 가리고 싶다. 눈만 가리고 싶다. 이거 약간 기생충 그 포스터 같은 느낌이잖아요. 얘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얼굴 모자이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요. 얘를 그냥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이런 레이어가 생기게 돼요. 자, 이 레이어를 내가 덮을 만한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얼굴을 쫙 다 가릴 수가 있어요. 빠르게 봅니다. 쭉쭉쭉 넘어가면 잘 가려지죠. 자, 여기다가 추가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넘어가면 속성창이 뜨게 되는데 이 속성창에서 범위를 얼만큼 줄일지 넓힐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잔잔하게 할지 굵직하게 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되게 간단하죠?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자, 이제는 시선 감축이라고 요거 눈 부분만 가리는 거 요걸 한번 했어요. 자, 요것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자, 여기서 색상 바꿀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속도. 이 속도가 뭘까요? 속도는 이게 따라가는 속도인가? 그리고 요거 위치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 이거구나. 색상이 이렇게 하면 까만색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바뀌지 않는 거고 여기서 색상을 요만큼 옮기면 속도를 만약에 없애면 요 색상에서 안 변하네요. 이렇게 해서 변하지 않고요. 만약에 속도를 올렸다 그러면 요 색깔이 이 범위 내에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색상을 끝까지 돌리면 요게 그 색상환 바퀴라고 그러죠. 그 바퀴로 한 바퀴 쫙 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만약에 빨리 해줬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플레이해서 빨리 보시면 자, 눈을 잘 가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이중으로 하고 싶다. 이중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지우고 얼굴 모자이크를 한번 깔아서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더 눌러서 자, 덮어주면 뭐 요거는 약간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네요. 컬러까지 다 편하게 뭐 범죄자처럼 만들어 버리네. 자, 요거 안 쓰겠습니다. 자, 요걸 덮었다. 이런 것들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덮어서 이중 처리도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선택을 하고 자, 요것도 뭐 굵기라든지 그다음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요. 자, 좀 넘어가서
이 피사체가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가만히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위치가 계속 바뀐다든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얘 위치가 안 맞고 좀 왔다리 할 때가 있어요. 자, 요거를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한번 또 처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모자이크. 지금 제 얼굴이 막 지금 위치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죠. 요렇게 해서 자, 이만큼만 플레이합니다. 자, 지금 계속 위치가 바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잘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좀 빨리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이 급격하게 위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잘 따라가요. 이 정도 속도까지는 얘가 따라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얼굴 모자이크, 자, 요거 빼고 시선 감추기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자, 요 위치를 살짝 얘가 잘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눈 못 가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해줘야 될 때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소스 길이가 너무 길다 보면 얘가 추적을 계속 하다가 놓칠 때가 간혹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좀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스티커 같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무언가를 이 위에 덮어야 됩니다. 자, 그게 요 스티커도 열어보면요. 이런 것들을 뭐 내 얼굴에 덮을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내가 쓰겠다. 그럼 사이즈만 좀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내 얼굴을 계속 따라다녀야 될 거잖아요. 따라다닐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 따라서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적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위치를 딱 맞춰주시고요.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각도도 스티커의 각도도 조절해 주시면 좋고 좀 큼직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만큼 가리면 얘는 내가 수동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려야 될 부분이 굳이 얼굴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화면에 나오는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티커에 보면 트래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트래킹은 말 그대로 모션을 추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션? 내가 지정을 해놓은 어떤 부분을 얘가 추적해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모션 추적을 선택을 하고요. 그 모션 추적할 대상이 얼굴이겠죠. 그럼 얼굴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펼쳐놓으면 돼요. 이렇게 내가 따라갈 녀석이 여기다 하고 지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요. 둘 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확대 그리고 거리라고 돼 있는데 요 두 개를 다 체크를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이 스티커 크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조절도 하고 위치도 바꾸고 하는 걸 알아서 해줘요. 자, 이게 완전히 잘 되느냐? 이게 소스에 따라서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좀 따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좀 커지기도 했다가 얼굴 많이 커졌네요. 제 얼굴이 커진 건 아니에요. 그냥 가릴 부분이 좀 많이 커졌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추적을 계속합니다. 자, 범위를 제가 굉장히 길게 잡았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았기 때문에 천천히 한 땀 한 땀 1프레임씩 추적을 하면서 가릴 부분들은 지금 다 가리고 있어요. 자, 일단 중간에 취소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점들이 다다다닥 찍혀 있는 게 보일 건데 요거를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를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요 점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직선으로 보이고 있는데 요게 추적을 한 흔적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따라가고 있었다. 요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일단은 없음으로 해놓을게요. 없음으로 해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한 요 정도만 추적을 해볼까요? 아니면 좀 움직임이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제일 앞으로 가서 위치 적당히 맞춰주시고 각도 맞춰주시고 자, 얼굴을 적당히 지금 덮었습니다. 그죠? 자, 덮은 다음에 모션 추적을 또 해요. 자, 이번에는요 확대를 안 하겠다라고 체크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상태로 방향을 보시면 방향도 포워드, 백워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둘 다 맞춰놓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나왔어요. 별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자, 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추적 위치를 안 맞추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걸려요. 얼굴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해제를 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자, 모션 추적 눌러주시고 자, 요거 있죠. 노란 거. 어디를 따라갈지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얼굴을 넉넉하게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 끄고 시작. 자, 그러면 추적할 위치를 지가 알아서 잡거든요. 예, 그게 계속 화면에서 어딘가로 바뀌잖아요. 예,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봐도 아시겠지만 중간에 놓쳤죠. 자, 요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100% 만능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따라가야 될 위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살짝 치우고요. 제가 이 얼굴을 기준으로 해서 모션 추적을 다시 한번 눌러볼 건데 자, 요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얼굴에 어떤 특정 지점을 얘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특정 지점이 어딘지 얘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눈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다시 엎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가 위치를 또 바꿔요. 대충 입 위치로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위치가 또 추적을 못하네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션 트래킹 추적을 할 때는 문제가 뭐냐?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내가 얼굴을 가리고 싶다. 그러면 얼굴에다가 뭐 점을 하나 찍어 놓든지 촬영을 할 당시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 놓든지 해서 명확하게 추적할 위치를 잘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추적을 할 건데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얼굴을 기준으로 할 건데 얼굴에서 여기 뭐 눈썹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이 범위를 굉장히 이렇게 좀 더 좁혀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좀 많이 좁혔죠.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잘 따라가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요거 한번 켜놔 볼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누릅니다. 자, 위치를 지가 좀 다시 조정을 하기 시작했죠. 자,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잘 따라갑니다. 아까 전에는 추적하는 그 범위가 조금 넓었나 봅니다. 자, 제가 중간에 굉장히 빠르게도 한번 돌렸는데 거기도 지금 잘 따라간 것 같아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보면 플레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숙였다가 자, 제가 중간에 컷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굉장히 화면이 빠르게 탁 움직였잖아요. 그죠? 이 동안에도 잘 따라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아까 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모션 추적을 해서 자, 내 눈을 기준으로 눈썹을 기준으로 맞추고 굉장히 범위를 좁혔다. 이까지는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를 다시 활성화를 시켰는데 얘를 덮어놓고 얘를 꺼볼게요. 확대가 안 되도록 이 상태에서도 잘 되느냐? 그러면 얘가 변수가 아니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가고 있고요. 자, 이게 변수였네요. 자, 요거는 굳이 끄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얼굴 크기를 적당히 얘가 지금 제가 숙였으니까 카메라 가까이 다가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트래킹이라는 기법. 이 트래킹이라는 기법은 스티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글자라든지 뭔가 화면 위를 덮고 있는 오버레이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글자를 이렇게 하나를 넣었다. 그러면 글자에 만약에 트래킹이라는 게 보인다 그러면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자, 스티커 잠깐 지우고요. 글자도 한번 해볼게요. 따라갈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트래킹 보이시죠? 그러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트래킹 눌러서 추적을 하고 얘를 눈썹에다가 딱 이렇게 맞춰주시고 범위를 이렇게 줄여 놓습니다. 자, 요거 끄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트래킹을 합니다. 자, 잘 따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엉뚱한 위치를 잡긴 했는데 어쨌든 얼굴 위에 있는 위치고요. 지금 숙이니까 글자가 살짝 커졌죠. 자, 아까 전에 얼굴을 덮었던 스티커보다는 좀 빨리는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데 어쨌든 범위가 튀지 않고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글자 요렇게 해서 화면에서 계속 움직이는 글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피사체를 따라서 그런 거 만들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중급 방법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세 번째 방법은 정말로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무조건 잘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얼굴을 가려주는 요소는요. 제가 스티커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 중에서 자, 스티커도 보자. 이 마스크 같은 게 얼굴을 가리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 자, 그거를 제가 찾아볼 건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자, 뭔가 가리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가리기 찾았습니다. 편집 효과에서 가리기가 아니었고요. 스티커 안에 있는 가리기입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있죠. 얼굴을 가릴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자, 얘를 꺼냈습니다. 자, 다 덮어주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여기로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덮으면 얼굴이 가려지겠죠. 자, 얘는 이 상태 그대로 써야 되는 소스이기 때문에 자, 스티커에서 확대 축소 기능이 있고요. 위치 바꾸고 하는 요놈의 물리적인 위치, 뭐 포지션에 관한 것들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체크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어디서 써요? 예, 편집 효과에서 여기 모자이크에는 그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스티커에서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대로 써야 되니까 이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트래킹, 스티커니까 트래킹이 있습니다. 자, 트래킹을 써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에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여기서 쓰는 게 아닙니다. 움직인다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 스티커가 등장할 때 뭐 뿅 등장한다든지 요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스티커에 가면 여기에 위치 및 크기라고 자, 이게 크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전각까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요렇게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하나 다 설정을 해도 되고요. 얘 하나를 누르면 한 방에 그냥 키프레임이 설정됩니다. 자, 이 키프레임을 맨 앞으로 와서 하나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맨 뒤로 와서 여기에 키프레임을 하나 지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두 개가 생깁니다. 자, 키프레임이라는 거는 이 시간대에 이 요소의 현재 크기, 그리고 각도, 그리고 위치. 자, 위치가 여기에 요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이렇게 좀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 가면 별로 변화가 없죠. 자,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다가 여기서부터 살짝 얘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가리기는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유지를 해요. 근데 밑에 턱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자, 그러면 턱이 보이기 시작할 부분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에 얘를 하나 찍어놔요. 다시. 그러면 여기도 두 개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살 움직이면 턱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번 또 찍어주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요. 여기까지 왔죠? 자, 여기도 자, 이건 매번 찍기가 이제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옮기기만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긴 해요. 이렇게 옮겨 놓으면 자동으로 생기는데 위치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다 해놓는 편입니다. 자, 또 이만큼 가고 자, 얘를 찍고 위치를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또 가요. 이만큼 찍고 위치 바꾸고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지금은 꼼꼼하게 할 필요 없고요. 약간 듬성듬성하게 한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급격하게 변하는 포인트가 탁 있네요. 이럴 때는 방향키로 탁탁탁 움직이면 프레임 1프레임씩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찾아가면 되겠죠. 또 찍고 이렇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또 방향키 움직여가면서 자, 여기서도 좀 많이 움직였죠. 못 따라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방향키 움직여서 자, 여기서도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요. 자, 지금부터는 말 안 하고 계속 할게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가고 있죠. 내가 일일이 찍어 놓은 위치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어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다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임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조차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중간에 약간 이게 튀는 게 보였잖아요. 그럼 확대를 더해요. 확대를 더해서 자, 여기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1프레임 만에 탁 움직였거든요. 그럼 여기를 다시 찍어주고 이렇게 가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튀는 부분 없죠?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자, 놓치는 거 없이 잘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사이 있잖아요. 이런 사이사이들을 찾아가면서 어색한 부분들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키프레임 몽땅 찍어주고 살짝 옮기고 또 키프레임 몽땅 찍어서 살짝 옮겨주시고 이걸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자이크로 가려야 될 부분이 좀 많다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조금 지루하거나 귀찮게 느껴질 수가 있기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모자이크 가릴 부분들이 발생했다. 딱 거기만 소스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편집 효과에 들어가서 신체 효과에 들어간 다음에 신체 효과에서 가리기를 찾아 들어가고 요런 모자이크 종류를 차단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라. 근데 잘 되면 그냥 그걸로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스티커에 들어가서 스티커에서 이런 가릴 수 있는 요소들을 화면에 꺼내 놓은 다음에 트래킹 기능으로 한번 해봐라. 모션 추적을 해서 자, 모션 추적할 때는 요게 중요하다. 따라갈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 놓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스티커 요소에서 위치 및 크기의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거의 다 씁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안 될 때가 가끔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화면에 가려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때 있잖아요. 자, 그때는 이거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죠. 그죠? 뒤에 가려야 될 요소가 얼굴이 사람이 한 10명쯤 있다. 10명을 다 가려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요거는 제가 강의할 생각은 없었지만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뒤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쳐요. 자, 그럴 때 내 얼굴도 가려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가려야 된다. 그러면 방법은 뭐 어쩔 수 있나요? 자, 가려야 될 부분이 만약에 이만큼이다 라고 치면 자, 이걸 다 덮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모자이크 기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 꺼내요. 이렇게 하나 꺼내주고 이걸 쫙 덮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덮어지죠.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건 스티커 기능이고요. 자, 아니면 여기에 그 편집 효과에 가면 동영상 효과 안에 보면 이 화면을 가려주는 모자이크가 있거든요. 자, 찾기 힘들 때는 원래 기본에 있나? 그럴 건데 찾기 힘들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모자이크라고 누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효과들이 있죠. 자, 요거를 꺼내놔요. 이건 스티커가 아니고 영상에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모자이크를 적용을 하고 요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고 속성에 갔다. 그러면 이 모자이크에 요거 간격 조절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얘가 여기 적용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 이거 해외 여행 유튜버나 이런 것들 보니까 뭐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 보니까 내 얼굴은 까도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려야 될 때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 모자이크 가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해놓고요. 자, 요 소스를 컨트롤 C를 해요. 그리고 제일 앞에 맞춰놓고 컨트롤 V를 합니다.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죠? 자, 요 레이어를 위로 올려요. 자, 요거 위로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에 몇 번이나 올려놨지만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려놨습니다. 최근 영상에도 하나 올려놨어요. 요거를.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캐커 설정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모자이크가 가리고 있는 소스는 안 보이는 거고 얘가 제일 지금 위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내 얼굴이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얘는 내 얼굴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다 가려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요 부분에다가 자, 여기 보면 자, 이만큼만 내가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이만큼만. 아이고. 자, 그래서 마스크에 가요. 그리고 내 얼굴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원이겠죠.
자, 원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덮어 놓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이렇게 해야겠지만 사람이 별로 없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 놓을게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영상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은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리고 나는 살아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근접하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요거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가 계속 움직여 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계속 움직여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마스크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와서 할게요. 아까 전에 급격하게 변하는 장면이 이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있었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바뀌는 장면들. 자, 요만큼만 만약에 한다고 치면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일단 이 소스를 컨트롤 C, 일단 먼저 그거부터 할 필요 없고요. 편집 효과에서 모자이크 찾아가지고 동영상 효과 모자이크 찾아서 모자이크를 적용을 해요. 자, 덮어주고 그 다음에 얼만큼 잔잔하게 할지는 나중에 결정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소스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가서 마스크 적용을 하고 자, 지금은 여기 있지만 나중에는 여기 얼굴이 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따주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상태를 둔 다음에 얘가 플레이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얘는 그대로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방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트래킹이라는 걸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마스크는 트래킹이 안 돼요. 트래킹 기능이 없어요. 여기서 트래킹을 누르잖아요. 이거는 마스크에 대한 트래킹이 아니라 이 영상 자체에 대한 트래킹이에요. 그러면 마스크는 어떻게 하면 되지? 요게 있죠. 키프레임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얘를 활용을 합니다. 여기 하나 눌러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 눌러놔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아까 전에 했던 방법으로 따라갑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키프레임으로 마스크를 하는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두 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만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머리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익혀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오늘 강의는 이 마스크에 대한 완전히 마스크란다. 요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크 효과에 대한 완전히 끝판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로 벗어나는 상황들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키프레임으로 살짝 움직여가면서 급격하게 변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하나 찍어주고 1프레임 옮겨서 자, 여기도 하나 찍고 여기서 갑자기 바뀌었죠? 자, 이렇게 찍어주고 이것도 자, 또 1프레임 옮기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여기서 조금 빗나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맞춰주고 자, 키프레임으로 지금 방향키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 추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하나 찍어놔서 이 사이에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원래 위치로 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맞춰지는 것 같지만 직선으로 가려고 해요. 직선으로 최단 거리로.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곡선 처리나 내가 가고 싶은 길대로 얘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속도도 좀 안 맞아요. 그죠? 이게 움직일 때 원래는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등속 운동 하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가감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움직여가면서 일일이 조금씩 찔끔찔끔씩 움직여 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얼추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맞춰놓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면 내 얼굴만 잘 가리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됐죠? 자, 중간에 살짝 이상한 거 보였어요? 이 살짝 이상한 게 이 소스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고 자, 여기서 미심쩍으면 키프레임으로 하나씩 움직여가면서 여기가 약간 이상했네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다시 찍어 놓으면 됩니다. 자, 다시 또 키프레임 찾아가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찍어놓은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네요. 여기였네요. 자, 여기 끝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다 된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방법.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는 모자이크를 내 얼굴만 가리느냐 아니면 내 얼굴을 제외한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하면서 조금 하나 알려드릴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마스크를 씌우면 이 마스크의 경계면이 깔끔하게 원래 똑 떨어지는데 요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면 깃털이라고 있어요. 이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깃털이라고 돼버렸는데 이게 원래 영어로 feather 혹은 feeder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 가장자리가 뿌옇게 변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 깃털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요 가장자리가 좀 부드럽게 처리되는 느낌이 납니다. 좀 부드러워졌죠? 피더를 만약에 안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요게 이렇게 날카롭게 똑 떨어져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날카롭게 똑 떨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을 피더 값을 만약에 줬다. 이렇게 줬다. 조금이라도 줬다. 그러면 확대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아이고 피더가 안 먹었나? 자, 조금만 더 줍시다. 피더에도 요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됐겠죠? 요 부분들이. 자, 이렇게 해놓고 확대해 보시면 좀 더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모자이크에 대한 캣컷에서 할 수 있는 모자이크 전반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찍어가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편집 효과에서 신체 효과 들어간 다음에 가리기 가서 여기 있는 거 써봐라. 그러면 알아서 트래킹까지 잘 해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종류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 골고루 써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스티커를 이용해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아무거나 그냥 꺼내시면 됩니다. 가릴 수만 있다면 아무거나 꺼내서 얼굴 위에 덮어놓고 가려지진 않지만 이걸로 할게요. 자, 이걸로 만약에 얼굴 위치에 덮어놓고 얘가 따라가야 된다 라고 친다면 자, 여기서 트래킹을 이용해서 모션 추적을 한번 이용을 해봐라. 모션 추적을 사용을 하실 때는 얼굴에 있는 어떤 특정 위치를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설명드렸고요. 자, 이도 저도 안 된다. 모션 추적이 잘 안 된다. 중간에 자꾸 삑사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스티커 들어가서 요거 기능이 있죠.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키프레임 하나씩 찍어 놓고 자, 요 키보드에서 방향키 오른쪽 왼쪽 눌러가면서 프레임 딱딱딱 옮겨가면서 한 땀 한 땀 키프레임 찍어 주가면서 이 내가 가려야 될 부분이 실제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따가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난이도를 확 올려서 내 얼굴은 냅두고 주변을 다 모자이크에 대한 하는 방법. 자, 그거는 요거였습니다. 그죠? 레이어를 이렇게 이중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화면 전체를 다 모자이크 깔아버리고 자, 이 소스 하나 더 복사해서 똑같은 위치에 올린 다음에 자, 마스크를 적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아, 요거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생각이 났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모자이크를 자, 요거는 뭐 이왕 이까지 본 김에 그냥 같이 보세요. 자, 모자이크를 편집 효과 가서 신체 효과가 아니고 동영상 효과가 가지고 자, 기본 모자이크 있었잖아요. 그죠? 자, 모자이크 그냥 흐리게라는 이런 것들도 보통 써도 되거든요. 모자이크 굳이 안 하고 뭐 블러라는 것도 블러가 한국말로 검색이 되나? 블러가 되네요. 네, 이렇게 그냥 뿌옇게 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요거를 적용해도 돼요. 자, 이걸 적용해서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다 뿌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C, 컨트롤 V 해서 옮겨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아까 씌웠잖아요. 그럼 내 얼굴 빼고 다 이렇게 뿌옇게 된 거,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태에서 이 마스크를 반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만큼만도 적용이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방법은 없어요. 개념상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이것도 마스크를 이렇게 위치를 따라가면서 요 키프레임으로 한 땀 한 땀 떼는 방법이긴 하지만 뭐 이까지는 쓸 일이 거의 없다. 앞에 알려졌던 세 가지 마스크 추적 기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수동으로 하는 방법, 거의 반자동, 그다음 완전 자동 이런 방법들이 있었으니까 그 방식으로 하면 된다.
갑자기 요게 보여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강의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할 때 요긴하게 잘 써먹을 수가 있을 건데 요 방식들을 언제 써야 되느냐 하면 모자이크를 언제 해야 되느냐, 남의 얼굴의 초상권을 언제 지켜줘야 되느냐, 요게 되게 좀 이슈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가 인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내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모자이크를 할 건데 나중에 영상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뭐 연락처 주세요, 이메일 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그 사람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알아내서 그 사람이 초상권 침해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두 번째는요. 누군가가 내가 촬영하고 있을 때 자기가 찍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면 그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초상권 침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 얼굴 말고 다른 사람들 얼굴이 나왔다 하면 다 가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얼굴만 가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얼굴 위에 누군가의 소유물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어떻게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원래는 다 가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중파 뭐 편집을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상표가 등장하면 그 상표도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자이크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기는 해요. 언제냐 하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카메라를 다 들고 있을 만한 곳이 있어요. 경기장, 운동하는 경기장이 있죠.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콘서트장 같은 데는 누구나 거기서 다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런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초상권이 보호가 안 된다고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의 영상에 내 얼굴이 나왔다. 근데 그게 야구장이다. 그러면 내가 초상권 침해를 들먹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근데 초상권도 사실은요. 내가 네 영상에 허락 안 했는데 내 얼굴이 나와서 기분 나쁘다. 이런 걸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내 얼굴이 까여짐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 사실을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냥 얼굴만 등장했다고 해서 뭔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까이어서 뭔가 내가 금전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초상권 침해를 이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걸 수가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그걸 좀 하기가 힘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숨기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고소고발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곁다리 얘기까지 곁들였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할 거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영상 초반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맨날 까먹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반드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모자이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은 안 나오길 바라며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